은퇴 후 살던 70대가 집에서 숨진 지 보름 만에 가난한 발견됐습니다.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 중산층 75%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노후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기 버거운 것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노후 준비를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한 분들과 똑같이 비참하게 빈곤한 노후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노후 자금을 준비했는데도 비참하고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은퇴 후 노년의 비참한 삶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은퇴 후 급하게 새로운 건 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빚지고 망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한 사람한테 경쟁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노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그것이 개인 사업이든 전원생활이든 모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재산은 빨리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빨리 나누어 주는 것은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넉넉하지도 않은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내가 노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솔직히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자금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산을 자식에게 주었다고 해서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재산은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고 노후의 생활비가 없어서 비참해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으로 노후 자금을 쓰지 마세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가면서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심지어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노후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모를 원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만큼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과 차선을 찾아서 절충하는 것이죠. 노후 자금은 노년 삶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목숨과 같은 것을 포기한 자식을 위한 무모한 사랑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하면 퇴직 후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이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충분한 준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책임감 없이 던지는 정보는 아닌 말고식에 책임질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준비라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면 3년 안에 75%가 망해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75% 안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 그리고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은퇴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노후 자금으로 주식이나 코인 하지 마세요. 간단한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 중에 90%는 원금도 지키지 못하고 날립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정보를 아무 이유 없이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 없는 대박 투자도 없습니다. 노후 인생을 걸고 대박을 꿈꾸며 도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관리하셨다가 노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은퇴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은퇴 후 꼭 해야 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꼭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주거비를 최대한 낮추세요. 노후 생활에는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집이 작다는 것은 관리할 것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큰 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몸도 편해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형주택이라고 해도 전원주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고 특히 직접 관리할 것이 많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출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이 작으면 자식들이나 손님이 왔을 때 불편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손님이나 자식들 때문에 단돈 한 푼도 소중한 노년에 돈이 더 들어가고 관리가 더 힘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번째, 현금화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화가 안 되는 전원주택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를 낮춰서 남은 돈이나 여윳돈이 있다면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투자보다는 간단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고요. 현금화가 신속하게 가능하고 수익이 적을지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관리하세요. 3번째, 창업하고 싶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시되 크게 벌리진 마세요. 은퇴 후에도 모아놓은 노후자금 외에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한다던가 크게 벌리면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그것만 해왔던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은퇴한 노년에 그들을 상대로 도전해서 이긴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가 없는 1인 지식 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번 써놓으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니까요. 4번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끼는 걸러도 운동은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건강이 안 좋은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은 당연하고요. 여행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모아놓은 재산마저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최악이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건강하다면 노후 자금이 조금 부족해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에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명도요. 5번째는 내 주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은퇴 후 노년에는 누군가를 꼭 이겨먹겠다는 생각으로 경쟁하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립하면서 외롭게 살아가지 마시고 사람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억과 감정을 나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